안녕하십니까, 초보 트럭커입니다. 여러분, 트럭커의 생활이 궁금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초보 트럭커를 구독해 주십시오. 자, 본격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화물 일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경력 2년차에 5톤 윙바디 단발이라고 하는 12파레트 실리는 차를 몰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사 아니고요. 제 개인 사업자로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찍게 된 계기가 저도 그랬지만은 이 화물 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편견들이 있더라고요. 3D 업종이다, 막장이다, 아니면 나중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좀 사회적인 인식을 좀 바꿔보고자 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이게 제가 바람이 저 혼자의 움직임으로 바뀔 수 있는지는 의문이 들지만, 지금 이제 기성세대에서 신세대로 바뀌어 가고 있는 화물 시장을 감안했을 때는 나중에는 저처럼 이렇게 남들에게 피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시대가 오면서 화물 일이 어두운 바닥에서 밝은 곳으로 떠오르는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운전만 해서 상차지로 가서 물건을 거기서 보통은 지게차 또는 수작업으로 실어줍니다. 그러면 저는 물건을 다 싣고 나면, 만약에 물건이 좀 불안정하다 하면은 결박을 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하차지에 도착하면 결박을 풀어주고 기다립니다. 물건을 내릴 때까지. 일상이 이제 운전과 대기를 번복을 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죠. 일 자체는 단순한데 단순하기 때문에 무식한 직업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와서 해보십시오. 적응 못하시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클 겁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식인에 누가 관심이 있어서 질문을 하면 꼭 그런 분들, 적응 못하고 그만두신 분들이 댓글을 다시죠. 이쪽 시장 망했다, 하지 마라, 어둡다. 그거는 이제 패배자들이고요. 또 사실 투잡으로 하려고 온라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투잡을 하려고 새벽 일을 찾다가 이 일을 겸해서 하게 됐는데요. 어찌하다 보니까 이쪽 일이 더 나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더 집중을 하게 되었는데, 제가 먼저 하던 사업은 사람들이, 고객이, 소비자가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그런 사업이었다면, 화물일은 내가 고객을 찾아가는 사업입니다. 두 가지를 제가 제 생각으로 비교를 하자면, 좀 더 무한한 부가가치를 일으키는 것이 소비자가 나를 찾아오게 하는 게 더 유리한 면이 있어요. 내가 찾아가는 사업은, 내가 찾아가는 영업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적 한계, 인적 한계, 여러가지 한계들이 한계점에 도달하게 돼 있고요. 그러나
소비자가 찾아오게 하는 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내가 찾아가는 영업은 내가 좀 고생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 고생하면 바로바로 성과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는 만큼 버는 건 맞는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준이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저를 빌어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제일 못 벌 때가 한 250 정도고 잘 벌 때가 650 정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균이 400이 나오더라고요. 400이면 저는 이제 직장생활 할 때보다 나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만족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준은 아니지만 저를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보다 못 벌었던 사람들은 그만두고 떠나셨을 거고 저보다 잘 버는 분들은 지금 계속 계시겠죠. 제가 듣기로는 제일 잘 벌었다고 하시는 분이 한 900 정도를 순수익으로 가져갔다고 하십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제 수입에도 차크까지 다 빼고 수리비 감안해서 뺄 거 다 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출근은 직장인들 상차지가 출근할 시간 맞춰서 가고요. 8시쯤에 집에서 보통 나서고요. 퇴근은 이제 화물 기사들마다 제각기 다르지만 저는 집에 오면 한 2시, 오후 2시, 3시쯤 집에 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을 일을 하는데도 월급쟁이만큼 수준이 벌어지죠. 하지만 돈을 투자해서 하는 자영업인 만큼 직장인 벌이에 만족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잡을 합니다. 투잡이란 본 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을 잡는 건데, 그렇게 보통은 이제 아침에 본 짐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잡짐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오시면 보통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저는 좀 다르게 오후 2시, 3시에 퇴근했다가 집에서 쉬고 새벽 2시, 3시쯤에 다시 나옵니다. 나와서 택배 짐을 실어가지고 이동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오전 5시나 6시쯤 두 번째 일이 끝나는데 그 잠도 안 자고 일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신다면 집에서 한 10시쯤에 밤 10시쯤에 자서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출발하고요. 도착하면 보통 잠은 안 자는데 차를 대놓고 1시간, 2시간 정도 잘 시간이 충분합니다. 어차피 차를 대놓고 기사는 차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뭐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좀 약간 제약이 돼 있지만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쉬고 자고 먹고 하시고 싶은 거 다 하시면 됩니다. 가장 노력 안 하고 화물차만 계속 쭉 했을 때의 비전, 정년퇴직이 없다. 일이 편하니까 내 몸이 성할 때까지는 계속 할 수 있다라는 점. 제가 돌면서 73세 할아버지를 봤는데 굉장히 정정해 보이시더라고요. 정정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건지, 이 일을 하면서 도 정정을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나이 되도록 또 할 수 있다라는 점, 이건 큰 메리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 단점이라고 얘기하자면, 아까 저를 이제 예를 들자면
제가 한 400 정도의 평균 400 정도의 수입을 가져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벌이가 사실 더 나아질 것 같진 않습니다. 지금 생활을 유지하면서 패턴을 유지하면서 벌려면 400이 딱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뭐 더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더 악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400은 자신 있게 번다고 생각합니다. 요게 아마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80세까지, 우리는 이제 100세 시대니까 80세까지는 하지 않을까. 400만원씩 80세까지면 굉장히 많은 돈이죠. 지금 제 나이가 37인데요. 몇 년이야? 3년하고, 아이고, 53년이 남았네요. 아니, 47년이 남았네요. 아니지. 죄송합니다. 운전을 하니까 암산도 안 됩니다. 지금 제가 37이니까, 그렇죠. 53세. 43세. 예, 43년을 더 할 수 있네요. 그리고 하나 빼먹었는데, 400만원이 다가 아닌 게, 제가 할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할부를 5년 상환으로 하고 있는데, 다 갚고 나면 다음 차를 사기까지 또 그 할부값이 고스란히 제 수입이 되겠죠. 그 수입을 쓰면 안 됩니다. 사실 차는 항상 따라가는 경비이기 때문에, 소모품이고 경비이기 때문에 대출을 갚고 나서 벌어지는 그 돈은 고스란히 저축해놨다가 나중에 차 살 때 보태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 계산으로는 새 차를 샀을 때 절반의 비용을 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처음 차를 대출 냈을 때보다, 처음 차는 중고차인데요, 중고차를 산 가격 정도의 새 차를 삽니다. 이렇게 로테이션을 한 번 더 돌고 나면 그때는 또 절반 가격에 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로테이션을 돌면 그 이유는 계속 저축한 돈으로 차를 사지 대출을 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메리트는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나아간 비전을 말씀드리자면, 몇몇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데, 그렇게 대출이 끝난 차를 팔아서 새 차를 사는데 보태는 게 아니라 차를 남기고 기사를 채용해서 붙입니다. 그렇게 한 대, 두 대, 세 대 이렇게 늘려가면서 차를 여러 대 굴리는 소사장님이 되시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나중에 적어도 3대 정도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이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먹고 살 만큼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수준뿐이고요. 여기서 좀 더 다르게 뻗쳐나가는 분들이 계신데, 운송사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운송 주선사, 그러니까 중개사죠. 공인중개사처럼 화주와 기사를 이어주는 중개업체입니다. 그것도 면허를 사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새로 발급해 주는 건 아니고, 개체수를 먹이사슬로 따지자면 개체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한정적으로 뿌려놓은 사업권을 서로 사고팔고 하면서 가져오는 겁니다. 한 3천 정도 되는데, 이것도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잘 하시면 굉장히 큰 운송사가, 차도 자차를 거느리는 큰 운송사가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물류업 쪽에서는 가장 꽤나 유명한 업체 사장이 화물기사 출신이었다는 거.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아직 경력이 미진해서
여기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 게 답니다. 어느새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 제가 상차지를 다 왔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했던 얘기를 또 한번 반복할 수도 있고요. 또 지금보다 더 버벅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자기 머리가 번뜩 뛰어서 말 술술 잘해서 좋은 영상을 만들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제가 하는 말에만 집중하시면 너무 어설프고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 같이 드라이브 한다는 생각으로 관심 있게 재미있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